자, 이어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이 좀 되는 단계일 거고 마무리 단계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타이밍에 맞춰서 편집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테크니적인 측면이나 접근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툴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편집 수업 시간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접근들 있죠. 편집을 어떤 측면과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편집의 개요나 종류가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뭐 통상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론을 형성화시켰던 것들이라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섹션이긴 하지만 개념, 종류, 화면 적용 방법, 미학적 특례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 제가 편집을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트렌드가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편집은 사실 따지고 보면 쇼트를 모아서 완성된 영화나 영상을 완성작은 작업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편집의 정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의 편집은 불필요한 컷들, 시간, 장면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어떤 정의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의 개념을 읽어보면 사용할 수 없는 필름들을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것들 있죠. 컷, NG, OK. 이제 그 편집을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관객들이 볼 여력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통상적으로 남아있는 필름 시퀀스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개념은 일종의 우리는 가편집이라고 하죠. 가편집. 순서의 재료로 붙여주는 거죠. 근데 NG, OK, NG, OK 이런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씬들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시퀀스 마찬가지. 이거에 의해서 이제 편집 붙이는 과정들이 우리는 순서 편집, 여기서는 초벌 편집, 러쉬 컷,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쉬 컷. 굉장히 뭐 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는 굉장히 건조화면에 가장 정형화되어져 있는 형태를 이용을 해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부연 설명하는 얘기는 편집을 연출하는 입장에서 연출자, 감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편집을 접근했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필름들을 제거하는 거는 조감독과 편집 기사가 둘이서 알아서 해요. 굳이 거기까지 감독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엔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옛날에는 조감독이 가서 원래 설명을 합니다. 원래 원카스는 이렇게 갖고 투카스 갖고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드바이스를 주기 위해서 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자가 붙여요. 사실은 감독은 연출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연출 실수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감독은 권위를 지키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감독의 권위를 지켜주기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손장 얘기이기 때문에 감독이 그 나름대로의 주관과 의지가 잃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작품이 너덜너덜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감독이 나이가 어리든 많건 상관없이 그 직책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의자도 아무도 못 앉게 하고 또 감독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집중을 하고 감독이 초이스하고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고, 또 없다 하더라도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도를 가지고 이제 편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감독만 넘어가죠. 촬영 조명문 그 이후로는 자기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감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필름들을 제거하는 항목들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필름으로 초벌 편집, 여기서 초벌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순서 편집, 러쉬 편집이라고 하죠. 붙여놓기 하나 쫙 붙여놨습니다. 일부분 편집자가 잘 붙게끔 조치를 취해서 연기를 해놓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초벌이 끝나고 파이널 가기 한 일보 직전 정도 가서는 감독이 계속 보면서 초이스하는 거죠. 뭐 빠먹었는데 다시 보지 하고 다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스크립트를 잘 작성하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어느 부분이 몇 회 몇 씬인데 세 번째 큰 테이크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페이퍼가 가장 큰 역할하고 빨리 편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없다면 또 다 봐야 돼요. 이 보는 시간이 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기록지에 남는 역을 정말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특히 워크숍 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던 때 과연 이 페이퍼를 작성을 좀 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단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뭐 그냥 기억만 하고 가면 되지. 그래도 한 테이크가 아니라 수십 건의 테이크가 가게 되면 넘버링하고 매칭이 됐을 때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짧으니까 빨리빨리 찾아갔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편에 접어들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장편은 100씬이 넘어가. 10만 100씬, 120씬이 돼버리니까 페이퍼가 없으면 이제는 답이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퍼를 갖다가 내가 이제 2학년이 지금 워크숍을 듣고 있지만 3, 4학년 돼서 제 또 워크숍을 또 맡을 때 저랑도 만나는 타임이 된다고 그랬을 땐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죠. 양식, 작성법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뭐 연출자의 지금 연출 실습이니까 A, 퍼스트, 세컨드, 서드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게 알아야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야, 너 어디 학교인데? 너무 제대로 배웠다, 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한편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편집의 개념은 제거할 수 없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이제 필요씬, 사용되어진 오케이 씬들을 모아놓고 순서 편집이 된 후에 그걸 다듬어가는 과정들을 포괄적으로 편집의 개념이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쉽다는 접근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쉽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집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집에서 잘 되고 그러면 아무리 영상이 영화를 못 찍어도 편집은 성공이에요. 제2의 창조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제2의 창조.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창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제 학교의 영상들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 학교의 홍보부터 교수님들이 활용되어지는 영상들 이런 부분들 총장님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는 촬영을 중요시 생각했고 과거에는 프리프로덕션을 중요시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데 편집은 그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편집으로 승부를 걸어다 보니까 파이널 최종적으로 관객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편집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하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 샷에 대한 연결이죠. 샷. 편집자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들을 이용해서 편집들을 커트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미지를 셔트로 전면적 그리고 즉각적 변화를 생각한다. 이미지에 대한 셔트. 이미지. 사실은 이미지라는 개념은
미술에서는 한 폭이 그림이고 사진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란 말이죠. 이 영상은 그런 사진 한 장들이 움직여진 것을 연속성이 갖고 보여준다는 개념이 자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에 대한 셔츠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목숨을 걸 정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가 변화될 때 디졸브라는 효과를 사용하거나 뭐 점프컷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장소 시간의 변화가 굉장히 엄청 크게 변화가 될 때는 시퀀스라고 하죠. 시퀀스. 앞에서 말했던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줄 때 디졸브나 컷에 대한 개념은 샷과 컷과 컷 사이에 대한 개념의 접근인 거고, 시간 장소의 변화가 클 때는 이제 한 블럭이 한 단락이 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넘어간다는 개념에 대한 접근이죠. 페이드나 아이스나 와이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 연결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한 염두를 두지 마세요. 나는 편집이든 촬영이든 어디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냐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감독이 편집자의 감성, 눈으로 보지 말고 머리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잘 컨트롤하고 그 느낌을 따라서 그대로만 적용시켜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편집자, 연출자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연출을 해왔고, 현장에서 내가 감정에 감동을 하지 않는, 느낌이 오지 않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돼요. 뭐가 되느냐? 홍보물,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감정에 들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로만 접근이 되니까 우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드라마 트랙이나 영화의 연출적 기법들을 간다고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져요. 감정으로 가요. 감정이 없고, 아, 요 시점에서 좀 테크닉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면 바꿔야 돼요. 너무 길다 느낌은 잘라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편집에 대한 개념 접근도가 굉장히 안 돼요. 제가 편집을 할 때 친구들한테 테크닉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편집줄이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비선형 편집으로 클립을 이동시켜서 그때그때마다 가죠. 우리가 초창기 때 할 때는 실시간으로만 편집이 가능했어요. 물론 필름은 또 경우가 다르죠. 잘라서 붙이는 거니까, 테이프 붙이면 하는 거니까 또 실시간 아니면 되는데, 그래도 실시간 개념이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립을 오고 가고 하는 지금의 시처럼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3분짜리 필름 편집하는데 24시간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그때 시대에 맞게끔 또 감정이 또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필름을 커트하고 잘라서 붙였지만 지금은 클립을 가지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거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편집을 자르면 지금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느끼고 그거를 형상화시켜주는 우리의 감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 100년 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후세에도 그 부분은 나왔거든요. 왜?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인드 접근한다고 그러면 편집은 아주 쉽습니다. 느낌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야, 이거 좀 길다, 야. 자르자. 여기 좀 너무 지루한 것 같다. 여기 좀 더 뭔가 좀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거에 충실하면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연출자이자 엄청난 편집자라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럼, 그거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주변에 배우의 연기에 대한 탐포와 테크닉도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용의 측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꼭 넣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감성들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넣으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읽을 때, 뭐, 그럼 괜찮네 할 정도의
넘어가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연속성, 컨티니티죠. 자, 우리가 모든 영상들은 컨티니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의 95%나 거의 99%가 이 연속성에 대한 편집의 개념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기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면서 지켜요.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얘가 하나 들어왔는데 다음 컷은 왼쪽으로 와서 서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 연속성은 우리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딱 지켜요. 그거는 자동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좀 짧은데, 이렇게 해볼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테크닉들을 가져가야 된다. 자, 연속성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내러티브의 영화의 원리는 기본이다, 연속성은. 시공간에 대한 균열을 지키기 위해서 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 그게 다큐멘터리가 됐던, 극영화가 됐던. 극영화는 되게 심하죠. 다큐멘터리는 좀 더, 이 극영화보다는 더, 이 시공간에 대한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요. 그죠? 또 더 자유로운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험영화는 더 자유롭죠. 이미지만 갖고 쇼트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연속성과 거리가 멀고, 거기에 제약받지가 않아도 돼요. 실험영화라 하면은, 비디오 아트,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조도 자차도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용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되게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시험용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의 고뇌와 무지하게 고생이 많아요. 쉽게 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고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은 길어요. 인생은 짧지. 예술이 길게 만들려면 고뇌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편집, 불가사한 편집, 기법을 통해서 유지시킨다. 자, 이 부분이 두 번째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포인트일 수 있긴 합니다. 편집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 내막, 내면.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연결성.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야! 라고 이 앞에 이 보여지는 이미지를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불렀는지 오른쪽으로 불렀는지 이 영상에서는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그걸 받는 반대의 경우는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프레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은 360도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프레임 안에 들어버리면 이제 제한이 받게 되죠. 그래서 360도에 있는 VR 카메라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VR 카메라, VR 영화를 좀 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도 그것 또한 또 제한을 받게 돼요. 이 프레임으로 들어온다는 자체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단, 좀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졌다는 게 VR 개념이 겪는 것 뿐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편집과 불가사한 편집들의 기법들을 통해서 유지를 시켜줘야지 편집이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아주 좋은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지켜요. 뭐 이음새 없는 편집 기법,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면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 연결고리,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여러분이 말했던 건 1번 요 부분과 3번 요 부분은 통상적으로 편집자가 갖고 있는 기본인 거고, 보이지 않는 편집과 불가사한 편집을 기법적으로 유지시켜. 이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항목들이죠.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내용의 핵심도 바로 이거가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극적 강조점이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다이내믹을 포커스 맞춰주는. 다시 말해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워크숍 작품을 통해서 편집을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이지만 3학년 것들을 쭉 보고 있긴 한데, 엄청나게 잘하는 중 잘하는데
또 인프라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컷들이나 샷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극적 강조의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지 않아요. 이 씬이 왜 존재하지? 이 컷이 왜 존재하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아, 이거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왜 굳이 이걸 넣었을까? 하는 순간 얘는 군더더기가 됩니다. 또 군더더기가 되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군더더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루함을 유발시키거나 이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거를 캐치해서 빨리 제거해줘야 돼요. 설사 찍었다 하더라도 제거해줘요. 내가 찍었던 7월 30일이나 어디로 할 거 영화의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겠지만 찍은 분량들이나 씬남을 보면 시나리오에서에 대한 부분들하고 완성돼서 나온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없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편집 과정이나 촬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찍고 난 다음에 없애버린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없앴어요. 많이. 그리고 순서도 왔다 갔다 했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지금 7월 30일에 완제품을 이해해서 보면 틀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예술영화니까 더 그런 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높죠. 예술영화일수록 그게 더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다. 자, 그런데 예술영화 이외에 뭐 헐리우드 영화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는 정확해요. 촬영해주는 커트의 초까지 정확합니다. 3초. 3초 붙어있죠. 너무 과학적이죠? 난 그 부분도 박수 쳐주고 싶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가주의 영화 감독으로서는 조금은 아쉬워요. 왜? 어떻게 사람의 창작행위가 저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작가주의 사람이라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해하지 않다는,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프레임의 시간에서 자유로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 벗어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극적 강조점들을 만들어낼 때 항상 그 포인트, 그 씬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 한번 해줘야 돼. 여기에서는 그 남자의 눈동자다. 그 눈동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그 씬인 남바의 중요도를 적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그 컷을 중심으로 하면 그 컷과 그 씬은 살아있는 씬이 된다. 배우가 일어나서 걸어갔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다시 문 열고 들어간다. 왜 굳이 지나간 걸 왜 보냈을까? 분해되기 씬들이 그런 컷들은 없는, 날려보세요. 그리고 그 날려버린 상태에서 앞뒤를 붙여버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그 씬 필요가 없는 씬이죠.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고 조절해주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뭐죠? 극적 강조점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길이와 포인트 조절이에요. 잘 자르고 붙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어났다, 야 너 일로 와봐. 또 앉았다.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일로 와봐잖아. 근데 일어나는 걸 왜 거기 들어갔지? 이 부분도 뭘 있지? 이런 게 있단 말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또한 대본과 촬영 실수에 없던 것들이 편집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촬영하는 단계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은 많이 다 끝난 타임이었죠. 이제 고등호 선생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이 1학년 작품들이 6월 정도는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 촬영에 없는 씬들은 인서트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꼭 요거는 좀 그냥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앰비언스 현장음을 한 1분 정도, 2분 정도를 그냥 녹음해서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그 장소의 컷들을 찍을 때
이쪽하고 저쪽하고 사운드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맞춰도 튀를 것 같은 느낌이 그 소음 때문에. 그럴 때 앰비언스를 그 고신 전체를 다 깔아주면 그 튀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거 여러분들 챙기기 위해서 현장에서 꼭 찍어줘야 돼요. 앰비언스 꼭 찍어줘요. 그리고 꼭 앰비언스의 사운드를 캡처 받아서 만들었어요. 또한 인서트 컷이죠. 뭐 의미 있는 인서트 컷하면 더더욱이 좋은 거고, 뭐 의미를 아무리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인서트를 통해서 그 주변에서 이거와 가장 유사한 부분들을 인서트를 한 개 이상, 2개 정도는 찍어 넣어주면 나중에 편집할 당시 때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 감독들 중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서트 따로 2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시나리오를 보시고 요청합니다. 잘 시키는 감독도 있어요. 732는 오동욱 감독은 잘 시켜줬어요. 현장에서 성격이 좀 까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과 편집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 제대로 됐네. 항상 찍어줬거든요. 인서트 찍어놨단 말이에요. 필요하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중에. 그런 느낌의 경우를 촬영 대본이나 촬영 시 없었던 편집들을 계속 찍고 또 편집해서 연출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촬영일 때 또 편집 때 없던 것들을 편집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나는 이 제2의 창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 다음, 몽타주라는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몽타주. 그죠? 굉장히 좋았죠. 몽타주는 아인슈타인이, 세르게이 아인슈타인이 1925년에 이제 샷과 컷과 컷들에서 충돌, 화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영상의 이미지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몽타주를 통해서 하는 거죠. 뭔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접근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장치하기, 필름 조각들을 붙이는 물리적 행위라고 얘기하죠. 클로우샷과 클로우샷들이 서로 붙여놓으면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 이런 느낌에 대한 개념이 몽타주예요. 눈, 코, 입. 그러니까 부분별로 조합을 시켜놓고 그 조합이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항목의 재창조가 된다. 무슨 알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몽타주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선 아인슈타인에서 뭐 전원 코팅, 파워 이런 부분들이 몽타주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때 당시 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안 보이면서 느껴질 수 있는 또 다른 기법들이 하나가 몽타주 기법들이라 당대에 굉장히 했어요. 지금도 뭐 러시아의 영화 국립학교는 몽타주를 중심으로 한 영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의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헐리우드는 상업적인 요소나 그 여타 그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영상들을 영화나 만들어낸다는 접근이라면 러시아의 이 아인슈타인의 몽타주 기법들은 영상이 갖고 있는 깊이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추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를 처음 만들었고 전 세계에 보급했다는 느낌이 접근이고, 뭐 그런 측면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업, 점퍼스텐 뭐 이런 부분들 1925년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 굉장한 것들이죠. 충돌 몽타주,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 몽타주는 서로 신과 신을 붙여놨더니 둘이 더 대립이 되는 몽타주, 대립 몽타주, 화합 몽타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몽타주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미지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움직임에 대한 몽타주의 시퀀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커팅 같은 뭐 이런 거에서 이 몽타주들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영상들, 이미지가 맞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연속 편집에 대한 개념을 연속 편집. 불가시에 대한 편집이라고 하죠. 행위 중간에 컷, 정쇼트에서의 출발, 극적이나 내적 리얼티비 강조, 사실 효과와 예술적 효과,
이거는 이제 불가시 보여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연속 편집. 에젝팅의 편집은 굉장히 이 연속성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행위 중간에 컷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액팅이 맞지 않을 때 인서트 컷을 통해서 뭔가를 넘겨간다는 개념이 들면 이 아까 말했던 몽타주 기법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된다는 개념의 접근 개념이라고 보죠. 그죠? 그 다음에 극적이나 내적 리얼리즘들을 창조할 때도 이 연속 편집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효과와 예술 효과에 대한 차이점도 있을 수 있긴 하겠죠. 사실 효과, 예술 효과. 그래서 이 연속 편집의 포인트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380도 법칙에서 지켜지고 있는 세 가지 기법들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300도 법칙과 30도 법칙이 있어요. 자, 시선 일치. 전 컷에서 왼쪽을 바라봤으면 그 다음 컷도 왼쪽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 일치. 그 다음에 카메라의 좌측, 위, 상단에 살짝 봤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그걸 시선 일치라고 하죠. 시선 일치가 틀리면 화면은 튀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행위 일치. 당연한 거죠. 따기 때릴 때 더블 액션 치죠. 따릴 때 더블 액션을 때립니다. 왜? 행위 일치들을 맞추기 위해서요. 화면의 사이즈의 변화에 원칙을 준수해요. 이건 뭐냐? 앞에서 풀샷이 갔는데 그 다음 씬 넘어갔는데 풀샷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튀게 돼 있어요. 사이즈를 좀 더 안 튀. 자, 이 부분에 지금 행일지, 시선일지, 화면 사이즈에 대한 변화, 액션과 리액션에 대한 개념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접근이 하냐면은 내가 바라봤는데 어색하죠? 와, 그런 느낌이에요. 정답은 내 눈과 내 느낌이 있다. 편집과 관련 없이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날리면요, 우리 신의 이야기 스토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야, 뒤, 앞뒤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스토리가 조금 더 뭔가 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어색한 배우의 연기. 스토리텔링이 좀 더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들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배우의 연기가 어색한 부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고민을 안 합니다. 에이, 저건 잘못 만드는 쓰레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기자가 연기를 어색하면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 촬영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배우의 감독들, 영상 연출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컷이 좀 튀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안 튀어야 되겠지만 튀는 것보다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면 그게 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편집자들이 항상 보는데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면요. 저 배우 연기가 어색할 때 부담 무지하게 가요. 편집할 때마다 괜히 계속 싸고 있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그죠? 여러분 편집하면 그 자리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영국의 뭐 기성 배우들도 연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배우한테도 마이너스예요. 그런 것들이 나가면 연기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뭐 권상우 친구의 경우 보면 혀가 좀 짧은 표정이 답이 밝고 그런 것들도 사운드 톤과 이미지 컷을 통해서 케어해주는 것도 편집의 역할이고 해요. 또 편집에서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촬영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편집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일치,
시선일치, 이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대상을 연결하여 영화적 공간에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일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행위일치요. 중간에 편집해서 샷과 샷이 움직임의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확보돼줘야 보는 사람들이 튀긴다는 느낌을 안 받고 자연스럽다는 생각들을 볼 수 있다. 이 연속 편집이 기본입니다. 연속 편집은 곧 이꼬로 180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180도 법칙은 시선일치, 행위일치, 액션과 리액션, 화면의 사이즈에 대한 변화, 이 원칙을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중복 편집, 평행 편집, 교차 편집. 순서적으로 씬과 씬들을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자, 중복 편집은 뭐냐? 행위의 일부와 전부 일부들을 중복해서 연속적으로 컷들을 보여주는 개념. 오버랩 개념이 접근이죠. 오버랩. 그러면서 평행 편집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한 씬, 한 컷의 쇼트에 집어넣는 행위죠. 앞에 중복 편집은 행위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는 항목들에 대한 연속된 작품을 넣었다고 하면, 평행 편집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씬 안에다가 반복해서 집어줍니다. 평행 편집은 다른 장소라 같은, 그러니까 한 씬 안에서 장소가 다른 것이 나온다는 개념을 잡고, 다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분리되는 행위가 같은 동시간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이 나란히 제시된다. 공간과 시간이 제시된다는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 편집, 교차 편집은 또 교차 편집. 앞에 평행 편집과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교차 편집은 교대로 보여줘야 돼요. 교대로. A라는 장소와 장면에서 찍었던 것들 다음엔 B라는 장소가 나오고, B장소가 나왔다면 다시 또 A장소가 나와야 돼요. 교차해 가면서 보여주는 상호 의존적인 동시발대에 이뤄지는 연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평행 편집에 대한 개념은 장소와 달라지는 데는 접근이죠. 장소와 달라지는. 제시가 돼요. 보면 느낌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왔다가 다시 지금 또 다른 장소에 있던 사람이 나왔는데, 교차 편집은 교대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뛰어온다. B라는 여자는 교문을 문 열었다. C라는 남자는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 다시 또 B라는 여자, AB를 봤을 때 여자는 다시 문을 연다. 두 사람이 로비에서 만난다. A라는 남자, B라는 여자 얼굴 탁 교차. 이게 교차 편집. 그런 느낌이 바로 교차 편집. 이런 교차 편집이나 평행 편집들은 영화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시점 편집. 등장인물이 그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컷이야. 이 영화는 이제 히치콕의 영화에서 제프와 건너편의 건물들을 예리하게 보는 시점에서 그 다음 컷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주관성이 강화시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의 자, 이런 기법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마찬가지 이게 바로 시점 편집인데, 간혹 시점 편집을 통해서 컷이 연결되면 그 컷과 그 다음 컷은 살아있는 컷이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앞을 바랐다가 눈동자의 시선을 밑으로 바라봤다. 그러면 그 다음 컷이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살짝 부감 형태의 카메라의 위치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찍혀주면 그거를 시점 편집이에요. 그러면 관객들은 등장인물이 바라보는 시점에 커트가 나오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저 사람 저걸 보고 있었구나.
이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일반 컷들보다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점 편집이라고 합니다. 시점 편집. 이 시점 편집에는 그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잘 안 사용 안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씩 그 촬영할 때 시점 편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편집의 기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가지 있긴 하겠지만 화이트아웃, 사운드를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을 전하는 전환 기법. 화이트아웃은 뭐죠? 화면이 쭉 가다가 화면이 하얗게 확 번쩍 번하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거죠. 일종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점프, 전환, 뭐 이러한 느낌들을 줍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 얼마나 잘 쓰는데 많이 사용들을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운드가 선행이 되거나 사운드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운드가 갖고 있는 그 공간감과 시간감의 그 정보 전달은 오히려 보여지는 이미지 컷에서 나와지는 느낌보다 더 강할 수도 있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운드를 조금은 등하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상상력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라디오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100년이 100년이 되더라도 라디오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사운드만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형성, 유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앰비언스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씬 안에서 앰비언스를 동일하게만 갖고 나더라도 튀는 부분도 중간중간에 앰비언스 바란스에 안 맞는 사운드 트랙들, 그 다음에 화면대 부분들도 이 사운드에 앰비언스를 깔아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안 깔고 화면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의 사운드만 붙여놓으면은 뭔가 입구가 부족해 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거는 앰비언스를 통해서 바닥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상은 특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팁입니다. 팁.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팁들은 꼭 지켜주면 좀 줄어들어요. 튀는 부분들 아니면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더 강화된다. 그 다음에 디졸브라든지 이중 노출을 통해서 시간 전환하는 편집 기법. 잘 알고 있죠? 디졸브는 뭐야? 시간에 대한 경과, 장소에 대한 이동, 뭐 이런 개념이 적혀 있는 거죠. 이중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사운드 오버랩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환법이죠. 사운드 오버랩은 뭐죠? 여보세요? 네네네네.